오늘 오랜만에 도시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시카 바디 틀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도시카 그릴 때 이 바디 틀 위에다가 도시카를 그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도시카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도시카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도시카 그리는 거를 따로 배우기도 하긴 하지만 도시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도시카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많이 질문해 주셨어서 오늘은 기본적인 도시카 그리는 거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같이 그리면서 이야기 나눠요. 바디 틀을 그리는 작업을 왜 하냐면 그냥 이런 바디 틀 없이 이렇게 작업 지시서에 바로 도시카를 비율이나 깨끗하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이런 바디 틀 사실 안 그려도 되고요. 도시카를 많이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바디 틀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라인들은 그냥 선을 무의미하게 그어 놓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슴선, 허리선, 힙선, 무릎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시카 디자인 기장이나 사이즈에 맞춰서 라인감을 표시해주고 설정해주시면 이 도시카 바디 틀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디 틀은 이렇게 조금 두꺼운 종이에다가 그린 다음에 작업 지시서에 옮겨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디 틀을 그렸으니까 연필로 그린 부분을 깨끗이 지우고 이 바디 틀 모양만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다가 바디 틀을 그려서 옮겨서 가지고 다니면 작업 지시서에 일일이 이 바디 틀을 그려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겉에 아웃라인만 따서 도시카 바디 틀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디 틀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바디 틀을 저는 이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려서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오렸는데 저도 대학교 때 전공을 할 때 이렇게 도시카를 바디 틀을 그리는 거를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도시카를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옮겨서 가지고 다니시면 일일이 매번 작업 지시서 위에다가 안 그려도 되니까 조금 편하게 도시카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 지시서 종이가 준비가 됐으면 이 바디 틀을 종이 위에다가 대고 옮겨주면 되는데요. 작업 지시서에는 도시카가 앞면, 뒷면 이렇게 딱 두 면이 같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앞면이 이쪽, 왼쪽이고 뒷면이 오른쪽에 나오게끔 해서 작업 지시서를 완성을 해주면 돼요. 이 바디 틀을 작업 지시서에 옮길 때는 이 바디 틀을 전체 다 그려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지금 도시카로 완성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그려주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릴 옷은 여기 힙선 정도까지만 기장을 표현할 거라서 이 도시카 바디 틀을 힙선 정도까지만
그려주면 돼요. 뒷면도 이렇게 놓고 힙선까지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힙선까지만 바디 틀을 완성했어요. 오늘은 기본 티셔츠를 그려볼 거라서 기본 라운드 티인데, 이 라운드가 굉장히 조금 많이 파여진 유넥 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카로 표현을 할 때도 앞에 넥라인이 많이 파져 있는 형태의 옷이기 때문에 이 넥라인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카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앞모습을 그려도 이 뒷부분에 보이는 넥라인까지 완성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앞 넥라인이 더 많이 파였기 때문에 앞모습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에 넥라인까지 보이게끔 표현해주는 게 맞고, 만약에 뒷 넥라인도 굉장히 많이 파인 형태의 디자인이라면 앞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뒷 넥라인은 완성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그릴 옷은 뒷모양의 넥라인은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형태를 보면 이렇게 뒷부분이 보이고 앞에는 이렇게 많이 파져 있는 형태의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넥라인을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 어깨 끝점은 그 정 어깨보다 살짝 어깨가 내려간 형태의 어깨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끝점보다 살짝 조금 더 내려가게 드롭 숄더, 살짝만 내려간 드롭 숄더로 표현을 해서 그려줄 거고, 이 라인을 아몰이라고 하는데, 이 아몰은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반팔 소매이기 때문에 기장은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은 일직선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선을 조금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앞모습 디자인의 전체 외곽 라인을 완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넥라인은 단작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넓이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리고 밑단에 옆에 트임 있는 형태의 옷이었어요. 이 옆에 트임이 있는 형태의 옷들은 이렇게 트임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트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하고 뒷기장이 살짝 기장감이 차이가 있는 형태의 옷이었기 때문에 앞기장은 조금 더 짧게 표현해주고 뒷부분은 조금 더 길게 표현해서 이렇게 도시카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봉제선이라고 해서 스티치를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 스티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펜 작업을 할 때 마무리를 해주고, 지금은 뒷모양 디자인까지 나머지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뒤 디자인을 다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펜 작업으로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펜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 펜이 조금 마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 두고 연필로 스케치한 내용은 깨끗하게 지워줄 거예요. 완성된 옷을 보면 이런 점선을 스티치, 봉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시카에서 이런 봉제선이 지나간 자리를 옷에 도시카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그릴 이 반팔 티셔츠를 보면 목 부분 그리고 소매 밑단, 몸판의 밑단 부분에 이런 스티치 선들이 지나간 자리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도시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네크라인 단작 부분에는 스티치가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는 스티치는 두 줄을 다 함께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두 줄 같이 스티치를 표현해 볼게요. 이런 티셔츠나 이런 저지 소재를 가지고 다이마루라고 실무에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마루는 보통 이렇게 소매 밑단이나 몸판 밑단에 두 줄 스티치가 거의 들어가는 편이에요. 두 줄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두 줄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옆 트임 부분에는 두 줄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 몸판 부분에만 두 줄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식화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시서라는 거는 도식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그렸으면 뭐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봉제를 해주세요. 여기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에 대한 옷으로 제작을 하기 위한 지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얼만큼 꼼꼼하게 지시서 내용을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한 옷과 가장 흡사하게 옷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서를 쓸 때는 이제 뭐 총 기장, 가슴 뭐 넓이, 뭐 허리 넓이, 소매 기장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처리 방법 내용들을 함께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라벨에 라벨 위치나 라벨을 어떻게 봉제를 해주세요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기재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옷은 이렇게 뒷목 네크라인에 라벨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봉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봉제가 되어 있는 용어는 이면 봉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라벨을 그려주고 이 밑에 사이즈 라벨을 함께 또 그려요. 그리고 이면 봉제는 이렇게 양쪽으로 스티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목 부분의 네크라인의 이 넓이 단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단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옷하고 동일하게 단작 넓이를 한다면 이렇게 줄자를 대고 재면 되는데요. 지금 이 목 부분의 단작은 15mm예요. 여기 요 끝에 15mm. 그래서 15mm 단작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 트임 기장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트임 기장으로. 그래서 여기 이 앞 기장을 맞출 건지 뒷 기장으로 맞출 건지를 정한 다음에 저는 이 앞 기장으로 맞춰서 사이즈를 적어 볼게요. 8cm 인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센치자보단 인치자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치랑 센치랑 같이 함께 나온 줄자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인치고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치. 실무에서는 이렇게 1인치 가지고도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이렇게 다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1인치 한 칸하고 이렇게 여기 반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2분의 1인치. 그리고 이 반보다 더 작은 여기 이렇게 4분의 1 지점까지 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4분의 1인치. 그리고 여기에서 반보다 조금 더 한 칸 더 온다 하는 경우에는 4분의 3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트임 기장은 4분의 1인치예요.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돼요. 두 줄로 다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티셔츠나 맨투맨 이런 저지 소재를 가지고 통틀어서 다이마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삼봉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삼봉이라는 기계는 이렇게 그 미싱을 한 번만 지나가도 이렇게 두 줄 스티치가 생겨져요.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이 내용을 두 줄 삼봉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돼요. 두 줄 삼봉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밑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줄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두 줄 삼봉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전체적인 도시카랑 지시서 내용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옷의 전체적인 사이즈 스펙 기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옷의 이제 전체 사이즈를 재볼 건데요. 이렇게 줄자로 저는 인치로 이용해서 재볼게요. 그리고 총 기장을 잴 때는 이 뒷부분의 네크라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주면 돼요. 보면 25 2분의 1인치예요. 그러면 여기 작업 지시서에 총 기장 20인치 이렇게 기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길이를 재줄 거예요. 이 소매가 봉제가 되는 어깨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직선으로 놓고 재시면 돼요. 15 4분의 1인치예요. 그 다음에 가슴 넓이를 한번 재볼게요. 가슴 넓이는 소매가 부착이 되는 이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직선으로 재시면 돼요. 얘는 19 4분의 1인치예요. 그리고 이 옷은 허리가 따로 없는 그냥 일자 핏의 티셔츠였지만 이렇게 밑단 넓이까지 함께 기재해주면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19 4분의 1인치. 가슴에서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H라인 핏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소매 기장을 잴 때는 어깨 끝점에서부터 밑에까지의 직선으로 재시면 돼요. (9인치) 그리고 이 소매 밑단의 둘레, 이 밑단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6 2분의 1인치예요.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어요. 도시카는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기본 티셔츠이다 보니까 도시카나 작업지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이 디자인은. 그래서 지시서로 작성할 내용도 아주 많은 디자인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본 티셔츠 도시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참고하셔서 도시카로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스와치 있죠. 내가 이 티셔츠를 만들고 싶은 원단을 정하셨다면 스와치를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작업 지시서 내용으로는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